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장을 간단히 리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유럽 증시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프랑스 정치적 리스크로 전체적으로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보시다시피 닥스 프랑스 지수를 특히 살펴보면은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오면서 추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죠. 기존에 한 10년 정도를 살펴봐도 세계 증시의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브렉시트 등 유럽발 재정 위기 등 유럽에서 출발한 적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도 일단은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은 신호탄을 조금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탄탄합니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스닥 100 선물은 2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2만을 찍을 기세이죠.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러나 일단 유럽 증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꺾였는데 이 힘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한편으로 금요일에 러셀 2000의 하락이 좀 돋보였습니다. 요게 왜 일단 체크를 해야 되냐면 기존에 미국 증시도 어떤 상승 추세에서 살짝 꺾어질 때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시기에서는 중소형주부터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제 나스닥 100이 좀 강했고 나스닥 종합 대비 나스닥 100이 강했죠. 그렇다라는 거는 대형주 특정 몇 종목에 중심으로 몇 종목 중심으로 돈이 들어와서 일단 지수 자체가 상승됐다라는 거죠. 끌어올려서. 그래서 중소형주의 약세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연일 급락했죠. 그다음에 러셀 중소형주들 1.62% 선물 지수 하락했죠. 기존에 유럽 증시부터 글로벌 증시의 위기가 시작된 적이 많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추세를 꺾을 때 중소형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진 적이 많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돈이 살짝 틀어지면 그 힘이 틀어지면 나스닥도 한동안은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만을 찍으러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다들 2만 원을 찍으러 가서 2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딱 그 목전에서 꺾이면은 사람들은 2만에 팔려고 했다가 하다가 또 다시 한 18,000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눈치 보고 기관들이 상승 베팅을 다 해놓고 내만여의 날 다가오고 있죠.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앞두고 먼저 눈치 보면서 누가 선빵 치느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 잠깐 체크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12시에 또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기사를 간단히 이제 체크해 보면은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했고 국채 매입 규모를 감축해서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유도하겠다. 근데 요거를 이제 7월 달에 한번 고려하겠다. 조금 늦춰졌죠. 원래 이번에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7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눈치를 좀 보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같다. 7월 이후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원화도 같이 밀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함께 약해질 수 있으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선 뚫리는 것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이제 달러 선물은 월요일에 만기지만 사실상 금요일에 만깁니다. 월요일은 이제 오전 11시 반에 이제 종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미결도 한 10만 계약밖에 안 남았어요. 6월물은. 그래서 사실상 뭐 끝났다라고 보고
6월물은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이상 누적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상방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때 보시면 살짝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요 시기, 요 시기죠. 상승하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어, 힘을 썼다라는 거고, 그걸 롤오버해서 7월물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마침 야간에 이 수렴하는 이 추세를 수렴하는 요 자리를 뚫어버렸죠. 지금 보시면 가까운 지점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던 추세, 그 다음에 위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여기를 이제 지금 수렴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이걸 뚫어냈죠. 지금 야간에 1385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갭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7월물로 다 넘겼기 때문에 7월물도 또 상승을 이어간다면 1400을 이번에 위협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7월 전에 뭐 당국이 힘을 써가지고, 외환 당국이 힘을 써가지고 뭐 누른다고 해도 이 시기를 놓치면 또 7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외환 당국의 힘이 작용을 했다면 이게 이제는 작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7월부터는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개방되면서 이 힘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환율의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가능성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시기가 연장되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샀죠. 그 상황에서 매물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시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 이번에 외국인들의 매물과 같이 매물로 연결이 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증시의 위기가 진행되거나 이제 나스닥도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7월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스닥은 대선까지는 한번 그래도 힘을 쓰지 않겠나라는 게 글로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보통 제가 밑에다가 마지막에 좀 써드린 건데, 요거 먼저 좀 짚어드리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 맞죠? 옐런 장관도 일단 뭐 증시가 떨어지면은 미국 재무부 잔고를 써서라도, 그때 뭐 세금으로 4월달에 걷었던 돈을 진짜 투입시켰잖아요. 증시에. 앞으로도 증시가 떨어지면 대선까지는 진짜 돈을 써서 밀어 올리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증시 관리를 하겠다. 엄청난 비둘기적 의견을 보이고 있고,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들 지금 대선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비관론자들이 거의 뭐 남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다 낙관론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와 달리 미국의 글로벌 증시는 이제 서서히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4년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다들 대선까지는 안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제 방심하게 해놓고, 월가에서도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상방 배팅이 다 돼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선제적으로 누가 먼저 치고 빠지냐, 그죠? 누가 먼저 빠지냐 선제적으로 터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대선까지 무조건 상승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대선이라고 해도 돈의 힘으로 다시 그 돈이 이제 매물로 쏟아지면은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어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만 해서는 이제 문전이 또 축구할 때도 그냥 뭐 시간이 아무리 남아서도 여유가 있더라도 막 무조건 공격만 하다 보면은 역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위로 가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외국인 매물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환율 문제고, 환율이 이제 갭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그동안 이틀 동안에 모아왔던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다. 특히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 전날 금요일까지의 포지션이 외국인 하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마녀의 날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쌓인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루 전까지의 포지션이
외국인은 하방, 개인은 상방이었다. 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월물 옵션 성적이 매우 좋았죠. 지난 뭐 3, 4, 5, 6월 다 개인들의 옵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월물에만 국한된 내용이고요. 위클리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거의 뭐 매주 패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대부분 잃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니까 개인들의 이 상방 배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뒤바뀌지 않는다면은 월요일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금요일에 이제 장 중에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이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목요일에 내마녀엔 할 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서 대량 매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내만연할 효과로도 더 대량 매수가 나왔고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갭상승까지 또 유지가 됐었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장전 26만 주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8만 원을 한번 넘기나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장중에 성공을 했어요. 8만 500원까지 8만 원을 힘껏 뚫어내면서 8만 500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8만 500원까지 갔을 때, 삼성전자가 8만 500원까지 갔을 때 우리 선물 지수는 고점이었습니다. 그날의 고점이었죠. 자, 여기였죠, 여기. 여기에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라이브 방송 때 다 익히 우린 보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시장에는 태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3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꽤 많이 떨어진 거죠. 379 정도 가가지고 376선까지 3포인트 떨어진 거는 이 시간 동안의 시간 대비, 단위 시간 대비 하락폭은 꽤나 컸습니다. 3포인트가 무시 못할 수준이죠. 제가 요날 방송 전에, 아니 장 전에 이제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오늘의 상단을 379.2로 적어드렸는데, 거의 그 정도 부근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고점 징후. 어떤 고점 징후요? 오랜만에 콜옵션 왕개미가 등장했습니다. 10일 만에 시장에 등장했어요. 그동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뭐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어디 갔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한 10일간 안 보이다가 이제 10일째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 때 지켜봤었죠. 얼마나 들어오나, 이제 요거 밑에 그거 적어 놓은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10일 만에 이제 왕개미가 출현했다 이거죠. 내만여 날까지 일주일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내만여 날이 끝나자마자 금요일 고가의 콜옵션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또 기술적으로 또 여기 기가 막히게 또 최고점 자리에서 콜옵션으로 들어옵니다. 9시 43분 이후로 380 콜옵션으로 왕개미 추정 물량의 입질 매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5억 정도 들어왔고요. 53분 이후에 10억을 초과하고 10시에 체크했더니 한 15억에서 20억까지 됐습니다. 지난번에 풋옵션으로 한 40억 들어왔을 때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10억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래도 영향을 꽤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곧장 시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막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서 강하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수급이 개선되면서, 시장 수급이 개선되면서 현선물 다 매수하면서 상승을 쭉 이어갈 가능성을 사람들은 더 많이 봤을 겁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방해하는 자금, 방해하는 수급이다. 그래서 콜옵션을 개인 왕개미가 강하게 밀고 들어올 때는 시장 상승 안 나오죠, 잘. 그래서 바로 꺾였다. 그래서 그걸 포착하는 게 금요일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시 50분에 한 20억 들어온 거 중에서 이제 입질 물량, 최초 입질 물량만 남기고 다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게 그 자리가 여기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쭉 꺾이죠. 꺾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입질 물량만 남기고, 오늘의 입질 물량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질 물량만 남기고 이제 떠나니까 이제 손절한 거죠, 옵션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유의 반등합니다. 원래 가려던 길로 또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세를 또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고점 추세를.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한번 스캘핑 한번 뭐 잠깐 들어오다가 그거는 2분 만에 나갔고,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2시 48분에 식사 시간 중에 한 번 더 들어왔죠.
기존에 남아있던 5억이 있었는데 이제 8억이 추가됐습니다. 12시 48분에 체크를 해보니까 8억이 좀 더 추가되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총 13억 들어왔었고 추정 물량이에요. 그다음에 58분에 체크해보니까 10분 만에 나갔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가 여기였죠. 요 시기. 여기서 또 한 8억 정도 추가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또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떨궈 놨고요. 천천히 이제는 힘을 좀 줄이면서 시장은 오늘 그렇게 더 상승하지 못하고 마감했던 겁니다. 콜옵션이 또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뭐 조금 돌파하면 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금요일은 그렇게 마감을 했었고요. 크게 보면은 두 번의 진입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때 이걸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슈퍼개미 왕개미가 들어와서 또 우리한테 또 좋은 먹거리를 선사해 주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포착을 잘 해서 우리 파생반 제가 딱 그 방송에서도 언급드리지만 타이핑 해가지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파생반에 계시는 정혜원방 분들은 그걸 캐치해서 또 매매를 또 잘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을 보셨고 이거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합산 에서 이제 정리한 건데 대부분의 금요일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 왕개미, 콜옵션 형님의 진입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 190만 원, 108만 원, 75만 원 두 분, 그다음에 43만 원, 130만 원, 291만 원, 12만 원, 136만 원, 306만 원. 그리고 목요일에 306만 원하고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이신 분도 계시고 2,600만 원 이렇게 큰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죠.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쩔쩔매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외국인에 앞서서 금융투자에 앞서가지고 승리했던 때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만 어려웠던 내만의 날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최대한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또 만회하시면서 가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추스려가지고 다시 달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분발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 도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아까 전에 그거 차트 한번 잠깐만 또 보고 갈게요. 아까 요거 보다가 좀 말았는데 요게 이제 진입 시점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380 콜옵션 장중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그 왕개미가 출연했던 그런 시기죠. 여기가 이제 진입했던 때고 고점에서 진입하죠. 물론 뭐 선물이랑 합성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콜옵션 매수를 이제 고점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눌러줄 때 이 누르는 동안에 선물이 이제 수익을 내겠죠. 선물 수익과 옵션의 손실 합쳐가지고 이제 플러스를 만드는 거죠. 차익을 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나가고 또 다시 여기서 스캘핑 한번 들어오고 이거는 좀 무의미했던 것 같고 2분 만에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들어와서 10분 만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 왕개미 콜옵션 혹은 풋옵션에 들어오는 거를 포착하는 게 정말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당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정말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걸 포착해가지고 그날도 매매를 잘 했고 하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그날은 이제 화장품 이제 업종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화장품 테마 강세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석유가스 테마가 움직이긴 했는데 우량주 중심으로 좀 돕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이번에는 석유가스 테마가 중소형주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잠깐 그때 반짝였고 원래 이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에너지 쪽 섹터였는데 자원개발 쪽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량주 중심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중 정몽구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찌라시가 이제 증권가에서 돌면서 현대가 종목 중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순간 상승을 했었죠. 그다음에 오후에는 굉장히 셌습니다. 사조그룹 중심으로 사조그룹과 CJ 시푸드 중심으로 식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수급이 많이 돌고요. 그날은 또 2차 전지가 좀 약했죠. 에코프로버티가 블록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가 또 있었죠.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51% 정도로 조금 미세하게 좀 앞서고 있습니다. 5대5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일단 내가 당선되면은 이제 바이든이 펼쳤던 전기차 관련 정책을 일단 그것부터 파괴하겠다. 그것부터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2차 전지 업종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탑10 선물이 3.4%나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875에서 또 막히고 동력을 좀 잃었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결국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1, 2등 앞서 좀 상위권에 알테오젠이 이제 껴 있지만 어쨌든 상위권 탑 3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2차 전지 그 지수와 함께 좀 엮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가에는 투신이 종가에 뭔가 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수급을 보면은 투신이 2,400억 매도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투신이 종가에 이렇게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종가 베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바가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종가에 신규 베팅을 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보라색 바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주황색 바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중에는 신규 매수를 하던 것을 지금 종가에 그걸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가에는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플러스가 청산이 되면서 플러스가 삭제가 되면서 마이너스만 남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가 이 마이너스만 남으니까 이렇게 종가 요거만 남은 거예요. 종가 청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던 단타 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수는 단타였다. 수시는 그날 장중 매수 단타를 했다. 그래서 장중 환매도 금액이었고요. 매수 단타하다가 종가 청산했고 종가에 특별한 베팅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 이자 보상 비율 현황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23년도까지의 자료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요게 40%까지 점점 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영업 이익보다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더 큰 기업의 비율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 그냥 돈을 버는 것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점점 너무 커서 이게 뭐 이제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이자 비용 때문에 이제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봐야 뭐다 그 이자 내기에 바쁘고 심지어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나 상장주도까지도 상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아니 종목이 아니라 그 이제 비상장 작은 기업들은 이미 뭐 지나왔고 이제는 상장 기업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까지도 이제 이자 내기 버거워한다.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더 큰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밀릴수록 계속 악화될 겁니다. 통상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건 농협은행 관계자분이랑 직접 대면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거였는데 은행권에서는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이후에 6개월 정도 뒤에 우리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통상 6개월 정도 더 딜레이 돼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체의 금리는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악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아까 전에 봤죠? 요거 방심을 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타이밍이 좀 앞서가지고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제는 좀 수비에도 방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남은 주말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으로 문의 주셔서 같이 입장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